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 짐승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15억짜리 아파트 분양가 싸다, 이거 분양만 받으면 주변 시세가 25억이어서 10억을 그냥 버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연끌해가지고 분양받으라고 얘기하죠.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1억 5천 계약금만 집어넣으면 중도금 무이자로 해주고 잔금은 세입자 받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 청약만 되면 그냥 10억 번다, 부자 되는 거다, 세상 가는 거 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부자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요,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고 만만하게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나 시중에 자금이 경색돼서 난리라 그러죠. 기업들도 지금 돈 구하기 혈안이라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 오려고 난립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는 2025년에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 여파가 한 5년은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몸서서 할 수 있는 일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억, 2억, 5억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면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 나에게 뭐 하라고 주변에서 부추기는 그런 악인들이 넘쳐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요, 현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현금 얘기했더니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개소리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 나한테 네가 말하는 현금이 휴지 조각 되니 현금 와서 갖다 바쳐라 이 인간들아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놈들은 사기꾼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투자해서 빨리 자산으로 바꿔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는 자산 가격이 오를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라고 떠벌리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전부 다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얻는 것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비상용 현금을 집에도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현금 인출이 안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급하게 돈 써야 되는데 내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통장에서 돈이 안 빠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은행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200만 명이 50만 원 빌렸는데 그 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6천 원인데 그 6천 원을 못 갚아서 연체했다라고 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200만 명이 5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 6천 원 못 갚아서 연체한 사람들이 30%, 200만 명의 30%니까 대략 60만 명 정도가 연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6천 원이 없어서 못 갚는 걸까? 아니면 그 정도 금액은 안 갚아도 된다,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어서 안 갚는 걸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로 나와 있는 연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현금이 더욱 부족하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되게 돈이 없으면 되게 비참하게 사는 걸 아마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활고의 물가 폭등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내보이겠습니까? 범죄자의 하수인, 몸을 파는 창녀, 아니면 창남, 그리고 이상한 개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이 빌런들, 조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무서운 일들도 되게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을 먹잇감 삼아서 뜯어먹고 사는 인간들도 많답니다. 연예인들도 김혜수 같은 연예인들 되게 오랫동안 연기 활동들을 했죠. 현재 가족들은요, 그 김혜수라고 하는 연예인 자기 딸을 이용해서 뜯어먹고 사는 이제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 참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하죠. 가족이 되려 남들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나라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되려 정부에 대해서 더 반항심만 가지고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더 세금을 뜯어먹을 생각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인간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며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라는 것들 말입니다. 앞으로 한 5년가량은 경제적인 대재앙이 벌어진다라는데 신용만 있어도 진짜 알짜 자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물가 폭등, 세금 폭증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의 삶이 더 빡세지는 거죠. 전기요금이 한 달에 예를 들어 5만원 내는데 갑자기 30만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25만원을 더 이제 내야 되면 다른 생활비에서 25만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예시입니다, 예시. 전기세 오르고, 전기세 2배 되고, 지하철요금 2배 되고, 버스비 2배 되고, 가스요금 아니면 수도세 2배씩 되고, 주민세 오르고 이러면요. 그냥 사람들의 삶이 그냥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뜯겨나는 돈이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되면요. 삶의 수준이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때 더욱더 저축해서 아껴서 현금 흐름 확보해 놓고 꾸준히 이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많은데 그런 놈들이 대부분 다 하층민으로 되게 빈곤하게 살 인간들입니다. 사실상 인간이라고 얘기하기도 아까운 짐승 같은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연끌하라 그러고 비투하라 그러고 뭐 코인하라 그러고 온갖 유혹들을 다 하라고 꼬드깁니다. 그런 놈들이 정말 그렇게 옆에서 권유하고 자신들이 얻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남기고 간 옷이든 장신구든 뭐든 다 훔쳐가겠다라고 작정한 놈들이죠. 악인들입니다. 그런 놈들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하는 놈들. 특히나 뭐 독서 모임하자 그러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해가지고 관계 잘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한 놈들. 그런 놈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 놈들이 상당수 사기꾼이 되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재능을 개발해서 나의 삶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진행해 놨습니까? 외롭게 조용히 차라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에 파묻혀서 사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을지 살아갈지에 대해서 강구하고 고민하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 지옥의 시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며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